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 있었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라면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또 국가안보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쟁점이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아무래도 비서실 쪽에 집중이 됐는데요. 자, 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의문의 7시간.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로 예상이 됐고, 역시나 쟁점이 됐는데요. 예. 이 청와대에서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에게 이제 보낸 그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7차례에 걸쳐서 안보실장과 해경청장 등에게 안전을 기해서 구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예. 청와대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자료 공개 여부인데요.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관련 그러면 자료를 내놔라 했는데 청와대는 내놓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낙하산 인사 논란도 그동안 끊임없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는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건도 없다. 네. 이유인즉슨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선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쓴 것이니까 그 사람은 낙하산은 아니다. 예.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 그 전에 한번 불거졌었죠. 만만해와 같은 비선 조직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 낙하산 한 건도 없다. 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야당 의원들은 계속 추궁했겠지만 계속 답변은 비슷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인사 실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사 예. 검증을 비롯한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맞아요. 경찰 수사받고 있는데 그것도 몰랐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 이유를 댔는데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경력과 기록에 입력되지 않았고 또 자신이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묵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 예.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래도 어떤 잘못된 부분을 죄송하다고 인정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세월호 당일 7시간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네네. 원래 이게 최초 논란이 됐던 것은 지난 7월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답변했던 거, 그게 제일 문제됐던 거 아닌가요? 사실은 거기서 불을 지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당사자는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보통 이제 그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뭐 관련 기록을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또 한 번 이제 논란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억측 내지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예. 아무튼 청와대는 오늘 7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로 안보실장과 해경청장 등에게 구조를 지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뭐 이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실장에게 전화로 그 지시를 했다면 그건 아무래도 이제 군의 전화를 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10시 30분에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경 특공대 투입해서라도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지시를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밝혔어요. 예.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기록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통화 기록이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상식적인 추측일 것 같은데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게 해경과 청와대 간의 통화 기록이 공개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해경청장 간의 통화 기록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대조를 해본다면 예. 의문의 7시간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 요구는 일단 거부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 소속된 한 행정관이 대통령 개인 헬스 트레이너냐 비서냐 논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청와대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 이제 보좌를 위한 곳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독신이다 보니까 애당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제1부속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제2부속실이요. 예. 네, 제2부속실이요. 예. 그리고 나서 지난해 2월에 윤전추 씨,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인데요. 유명 헬스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모 여배우의 개인 트레이너 경력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제2부속실의 3급 행정관으로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1억 원대에 달하는 헬스 기구를 구입을 했다는 건데 예.
뭐 여배우들이 다이어트와 체형 관리 등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파워 플레이트라고 하는 뭐 헬스 기구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최고급 사양으로 들여놨는데 이게 최고가가 한 2,500만 원 한다고 하는 거고 예. 이걸 비롯해서 한 1억 원의 그 다른 헬스 기구를 구입을 했다라는 건데 예. 야당이 지금 이제 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뭐 이제 상급 행정관 채용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에 사실은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냐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홍보 민원 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예. 헬스 트레이너가 도대체 무슨 홍보 민원 업무를 맡는 것이냐 예.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대통령의 개인 헬스 트레이너라고 본다면 과연 고용이 이게 타당한 그 조치냐의 문제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설령 그 100번 양보해서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상급이면 국장급이거든요, 중앙부처에. 예. 예. 이게 지금 적정한 인사냐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것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였습니다.